자, 오늘도 데이 트레이딩 관심주와 급등전을 잡아내는 제 관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업 투자를 하면서 제가 최근에 올려드린 것처럼 주기적으로 힘든 하루가 찾아오지만 역시 달리기 한 번만 하면 다 풀리는 것 같습니다. 외로운 전업 투자자에게는 운동이 필수입니다. 저는 주식이든 운동이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꾸준함은 분명히 보상을 해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허리 디스크 때문에 힘들다고 올린 지가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지난 2년 동안 허리 디스크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 나은 것 같으면 또 갑자기 아파서 환자로 돌아가고 또 다 나은 것 같으면 갑자기 아파가지고 좌절하고 평생 이렇게 반복하며 살아야 되나 싶은 마음이었는데 이거 역시 꾸준한 관리와 좋은 습관을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현재는 완치에 가까운 상태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최근 2개월 전부터 오래 걸어도 하나도 안 아프고 달리기까지 자유롭게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좋아져서 드디어 살만 나는 것 같습니다. 전업을 하셔도 안 하셔도 꼭 건강을 챙기시기 바라며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시간의 거래에서도 가장 거래 대금이 많이 나온 종목인데 세비캠이라는 종목이 폐배터리 관련으로 최근에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위험하다, 다시 돌아가나 싶었는데 한 방에 17%까지 시세가 나왔다가 윗꼬리를 그대로 채워주면서 시간의 거래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시간의 거래까지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저도 시간의 거래를 통해서 오버나잇을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자리를 잡으려 했지만 중간중간마다 눌렸을 때 반등이 나오는 타이밍에 4,300원에서 5,100원까지 이렇게 중간에 반등이 나오는 타이밍에 너무 다 몰려가지고 우르르 매수를 하는 바람에 저는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정규 시장에서 거래를 했으면 최대한 빠르게 매수를 하면 되는데 단일가에서는 우르르 몰려가지고 좀 많이 높아진 가격에 체결을 잘못시키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 사고 싶어도 잘 눌리지도 않고 눌렸다가 올라가기만 하면은 다 몰려가지고 가격을 너무나 뻥튀기 시켰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에선 따라가지 못했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이미 시간의 거래에서 신고가와 최근의 고점인 10만 3천원을 넘어섰다는 것, 3,900원까지 넘어섰다는 것, 이게 중요하며 이 종목을 가지고 수십 가지의 매매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저는 딱 한 가지 상황이 왔을 때만 매매할 계획입니다. 어떤 상황이 찾아와야 되냐면 갭상승이 얼마가 나오든 상관없는데 시작하고 나서 일단은 빠져야 됩니다. 최근에 외국인이 들어온 걸 보면 여기 3만 주, 3만 5천 주, 3천 주까지 합치면은 약 7만 주에 합치면은 13만 주가 넘어서는데 얘들이 막말로 내일 당장 매도 물량을 폭탄으로 쏟아낸다면 내일 기가 막힌 차트가 언제라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윗골이 길게 달려가지고 완전히 끝까지 내려치는 망치형 음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닌데 물론 얘들 마음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므로 절대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이미 선점한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 상황이 나왔을 때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일 외국인의 매도가 한 4만 주 정도, 3만 주에서 4만 주 사이 정도 오전에 나오면서 10만 3천 원 근처까지 눌렸을 때 떨어지는 속도가 줄어든다면 이 근처에서 일시적인 방어가 된다면은 10만 3천 원 근처에서 외국인 매도가 나오는 것을 보고서 접근할 생각입니다. 그게 아니고 뭐 시작하자마자 급등이 나오게 된다면 그냥 내 것이 아니다라 생각하고 보내줄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는 신규주 중에서 수산인더스트리인데 최근에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자리 자체가 아직 추세를 유지시켜주는 자리라 볼 수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간 보고 있는데 뭐 거래량이 그렇게 많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수급이 안정될 가능성이 높고 중요한 자리가 저는 34,800원, 약 35,000원 근처라 보고 있는데 그 근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로 빠질 종목이었으면 다른 끝까지 무너지는 이런 신규주였으면은
이미 목요일 시장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기가, 적은 거래량으로 반등이 나오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살려줬다는 것. 만약에 외국인이 또 35,000원과 가까워진다면 미리 수만 주 들어오면서 물량을 선점할 수 있는데, 이 근처에서 단단하게 거래가 된다 싶으면 외국인보다 먼저 선점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으며, 손절 구간은 종가 기준으로 오늘 살려놨던 자리 정도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초가 32,500원. 이 자리를 다 살려놨고 어제 저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중요한 자리가 종가 기준으로 32,500원 정도, 현재 가격에서 약 5%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대로템인데 최근 들어서 거래가 많이 줄어들고 잠깐 외국인이 들락날락 거리면서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아직 추세가 유지되는 상태라서 제가 최근에 스윙으로 넣었다가 외국인이 갑자기 대량으로 들어와서 단타 치는 바람에 그 틈을 타서 잠깐 익절하긴 했지만 어쨌든 스윙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으로, 기본적인 5일선만 유지돼서 거래만 된다면 최근에 고점까지 거리도 가깝고 마음만 먹으면 기간의 수급이 조금만 강하게 들어오면 어차피 외국인은 한 세트로 묶어서 따라오기 때문에 수급이 강한 날에는 고점을 뚫기가 쉬워질 거라 생각을 해서 현대로템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미투온이라는 종목인데 시간의 거래 공시로 단기 과열 예고가 걸렸습니다. 자, 예고가 걸린 종목은 제가 최근에도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눌림목이 또 잘 통할 수가 있습니다. 분류한 이유는 거래 대금이 3천억은 아니지만 최근에 1,200억에 이어서 2,400억 원, 2,400억 원이 나와서 적지 않은 수치라서 분류를 했습니다. 시간의 거래도 2%까지 떨어졌다가 만약에 더 밀려가지고 한 3, 4% 밀렸으면 관심에 추가하지 않으려 했는데 어느 정도 말아 올리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가에서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1%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장중에 심하게 빠지지 않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심하게 빠진다는 것은 장 시작하고 30분 이내에 주가가 막 5%, 7% 이렇게 빠진다면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합을 회복해서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폭락해서 차트가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락할 때 하락폭이 제한되는 호가창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30분 이내에 마이너스 한 3% 이내에서 놀고 있다면 장중에 한 번쯤은 플러스로 돌아선다던가 또 밀렸다가를 반복하면서 결국에 종가 기준으로 최근에 매매 영상으로 올려드린 금양이란 종목으로 예를 들자면 금양처럼 공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올려드린 매매 영상을 참고하신다면 이해가 더 쉬우실 겁니다. 미투원도 눌림목으로 분류를 했으며, 그리고 유일 로보틱스가 시간의 거래에서 2% 반응이 나왔는데 저는 오늘 다 포기한 상태라서 시간의 거래도 대충 봤는데, 유일 로보틱스는 최근에 계속 스윙으로 사고 싶었던 종목이라서 실제로 샀다가 털리기도 했지만 그런 종목이어서 보합까지 거래될 때 보고 더 이상 관찰을 하지 않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올라섰습니다. 올라섰을 때 무리해서 따라가지 않고 최근에 수급 리듬을 봐야 되는데 오늘 11만 주까지 나갔다가 마지막에 8만 주까지 깎으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도 순매수가 들어온 것보다 낫습니다. 오늘도 순매수가 들어왔다면 당연히 불리한 자리로서 고점을 찍는다 하더라도 그대로 수직으로 폭락이 나온다든지 좀 어려웠을 텐데 차라리 오늘 외국인의 매도가 나온 게 좋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최근에 들어온 물량도 어느 정도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점에 추격을 하면 안 되고 주가가 심하게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나올 때 외국인이랑 반대로 대응한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외국인이 매도가 나오는데도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면 다음에 또 들어올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 들어올 준비를 하기 전에 개인은 차트가 멀쩡한 상태에서 들어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음 같아서는 외국인이 아예 관여를 하지 않는다면 지금 차트만 봤을 땐 너무 좋은 상태이므로 적절한 때를 봐서 저는 무조건 단타가 아니라 스윙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종목은 HYTC인데 언제 세비캔 같은 반응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오늘도 살아나면서 외국인과 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왔던 40만 주가 거의 대부분 나갔는데 당연히 나갔으니까 이제는 들어올 준비를 해야 됩니다. 들어오기 위해서는 뭐 고점과 거리가 가깝다든지 최근에 차트가 멀쩡해야지 외국인도 들어올 생각을 할 것입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는 또 3% 정도 빠졌는데 시간의 거래 신경 쓰는 것보다 내일 시장에서도 주가가 거의 안 빠진 상태로 거래가 되는지, 거의 안 빠진 상태에서 거래가 된다면 외국인이 또 대량 매수 들어오기 전에 먼저 대응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미 외국인이 10만 주, 20만 주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양봉이 나왔을 땐 따라가기도 어렵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급등전에 잡는 방법은 이렇게 인기가 많은 종목이 장중에 거의 빠지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세비캠도 장대 양봉이 나온 3거래일 동안 거의 빠지지 않았으며 외국인이 뭐 저점에 산 것도 아니지만 최고점에서 들어오면서까지 주가를 신고가로 올려주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HYTC도 꾸준하게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명에너지도 같이 보고 있는데 최근에 차트가 멀쩡합니다. 올라온 상태에서 잘 유지가 되고 있으며 오늘도 마이너스 4%에서 반등이 나와서 마무리했으며 시간의 거래에 빠지긴 했지만 한 번쯤은 고점을 터치하는 놀이를 해주지 않을까 싶어서 꾸준히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온 물량이 많은데 이 물량들이 다른 종목들처럼 잠깐 뛰어 올렸다가 최고점에서 팔고 정리할 물량이라면 한 번쯤은 띄울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띄웠다가 다시 이런 차트를 만들면서 고점 뚫어주는 척 하다가 순식간에 빠지는 이런 차트 비슷한 것을 만들면서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시세가 나왔을 때는 신고가 근처에서 외국인보다 먼저 익절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주 여기까지 정리하고 내일 벌써 금요일입니다. 시간이 참 빠른데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